일본에는 얼마 전에 초창기 엔비디아를 5.54달러에 사서 무려 17,00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인증한 사람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600만 원을 10년 동안 투자해서요 24억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증 시점보다 조금 더 지난 몇 달 지나서 이게 1.5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35억 정도를 번 거죠. 1,700만 원을 들여서.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기술 관련 책을 내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의 시대가 처음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NFT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AI 관련 책으로 오면서 종종 책 소개 때문에 다른 분의 유튜브 채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 관련 유튜브가 구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 경제 관련 유튜브에 나가면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뭐 사야 됩니까? 꼭 이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때는 또 주식 투자를 안 할 때여서요. 주식 투자를 제가 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주식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추천했던 그런 주식이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가 NFT가 한참 주목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엔비디아를 사셨으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5배 오른 거예요. 그리고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챗GPT를 소개하면서 유튜브에 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식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엔비디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셨어도 지금 7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말만 해놓고 다니고 저는 안 샀다는 거죠. 열심히 강의를 다닐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강의에서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보를 보고 누군가 사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안을 해야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면 도대체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공식 자서전이긴 한데요. 그런데 개인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 회사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등이 골고루 드러나는 책이니만큼 엔비디아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븐 위트 작가의 엔비디아 이야기,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엔지니어 출신의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필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창업까지 간 것이지 처음부터 창업을 노린 그런 열혈 청년은 아니었어요. 동료 두 사람이 창업을 결심하고 젠슨 황을 같이 하자고 설득을 해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CEO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젠슨 황이 그런 매니지먼트라든가 CEO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젠슨 황은요, 사업 검토를 위해서 몇 번의 모임을 같이 했고요. 그 모임 장소가 지금은 엔비디아의 시발점으로, 발음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시발점으로 유명해진 산호세 고속도로 옆에 자리 잡은 데니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그 데니스 레스토랑에 그들이 모임을 했던 그 장소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서 가면은 엔비디아가 만들어진 곳이 여기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하죠. 좀 싼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몇 조짜리 기업이 나온 거니까요. 엔비디아라는 이름은요, 처음에 프로토타입 모델을 남들이 질투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NB의 앞에 글 따서 NV1으로 불렀다고 하죠. 회사 이름을 정할 때요, 그래서 NV가 들어간 것을 고르다가 처음에는 엔비전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질투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인비디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정말 강력한 효과를 주었는데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창기 엔비디아 주식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본에는 얼마 전에 초창기 엔비디아를 5.54달러에 사서 무려 17,00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인증한 사람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600만 원을 10년 동안 투자해서요 24억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증 시점보다 조금 더 지난 몇 달 지나서 이게 1.5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35억 정도를 번 거죠. 1,7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의 이 놀라운 수익률은 엔비디아가 엄청나고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위한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만으로는 사실 이러한 성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암호화폐 채굴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쓰이면서 일단 첫 번째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화제가 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것과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이 CPU인데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아주 쉽게 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CPU는 하나씩 매우 빠르게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GPU는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능한 길이 5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PU는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갔다가 순서대로 다 빠르게 가보고 요게 가장 최단이구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GPU는 동시에 5개를 다 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이 하나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개라고 하면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데요. 100만 개의 길이다 그러면 CPU는 으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GPU는 흉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GPU는요, 인공지능이 뇌 구조와 비슷하게 망의 형태로 개발되면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AI 업계는요, 전쟁 중이거든요. 모두 다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전쟁에서 무기상해요. 막 서로 싸우는데 칼을 막 부딪히다가 보니까 너도 엔비디아 칼? 나도 엔비디아 칼.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겨도 결국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기는 구조거든요. 독보적인 무기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GPU 때문이에요. 신경망으로 개발되는 AI의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줄 하드웨어가 바로 GPU입니다. 이 책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2부는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1부도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자서전 치고는 젠슨 왕의 이야기보다는 엔비디아나 AI의 발전 과정에 더 많은 양을 할애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I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원하시는 지식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젠슨 왕의 성공이 운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빵빵 터졌을 때가 2번인데 암호화폐가 유행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유행할 때 빵빵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전부 젠슨 왕이 의도하거나 예측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인공지능 연구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제프리 힌턴이 인공지능 연구자 1000명한테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인공지능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연구용으로 2개만 보내달라. 이렇게 젠슨 왕한테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젠슨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턴 연구실에서는 아마존에서 직접 2개를 구매해서 연구를 해야 했다고 하죠. 이때만 해도요, 젠슨 왕은 GPU가 인공지능 덕분에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다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젠슨 왕이 좋은 운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서전을 보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운을 만났을 때 그 운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운을 만나면 한번 딱 써먹고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젠슨 왕은요, 한번 좋은 흐름을 만나면 그 흐름을 가두고 자기 것도 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젠슨 왕은 개발자들의 플랫폼 쿠다를 만들어서요, 이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아주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바람을 탔을 때 개발자들이 이 쿠다에서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그렇게 제품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플랫폼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죠. 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라지만 그 운이 왔을 때요, 자신이 기른 실력으로 그 운을 잡아채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실천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젠슨 왕에게 배울 점은 바로 그런 점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고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엔비디아 젠슨 왕의 공식 자서전 생각하는 기계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할 수가 있었어요. 뒤늦게 엔비디아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